30번, 33번 현대소설인데 제목은 저건 사람도 아니다 라는 소설이야. 먼저 선생님 전체 줄거리를 얘기해 줄게. 이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서 내가 나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고 있어. 나는 있잖아 여성인데 회사 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하는 커리어 우먼이야. 근데 나는 있잖아 회사에 갔을 때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 홍하고 늘 활기찬 후배 구하고 회사에 가면 그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어. 저 사람들 되게 인정받고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로봇 도우미 파견 업체에다가 로봇을 하나 보내달라고 주문을 한 거야. 그래서 주문했던 이제 사이보그지 사이보그 지금 말하면 아바타라고 생각했대요. 가사일과 육아 그러니까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는 거 이거를 갖다가 그 사이보그한테 다 맡긴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는 회사 일을 하고. 근데 이 사이보그가 완벽하게 집안일을 하는 거야. 알았니? 근데 이제 회사에 나갔는데 다른 큰 회사에서 웹 디자인을 작업을 요구받게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번에는 뭘 하냐면 그 사이보그를 회사 보내고 자기가 집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사이보그가 집안일하고 가사일과 육아를 완벽하게 했다 그랬잖아. 회사 보냈더니 회사 일도 완벽하게 해내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있잖아. 사이보그는 집에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출근한 거지. 그 완벽하게 하고 왔으니까 회사에서 막 칭찬을 엄청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정하게 됐어. 수정 작업하는데 제대로 못하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홍한테 안 좋은 소리를 막 들어. 안 좋은 소리 막 들어. 알았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정체성의 혼란이거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체인데 사이보그는 나를 닮은 거거든. 근데 오히려 사이보그가 주체가 되고 내가 뭐 사이보그를 흉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는 있잖아 회사에 나는 있잖아 회사에 사이보그를 보내고 다시 가정으로 온 거야. 왜냐면 수정 작업하다가 안 좋은 소리 들었으니까. 근데 집에 와서 내가 가사일과 육아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투정을 부려. 잘못한다고.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점점 정체성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혼한 전 남편이 있는데 전 남편이 결혼을 한대. 재혼을 한대. 그래서 사이보그를 또 보내는 거 거기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전 부인 역할을 다 했어.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회사에서의 이미지하고 다른 홍을 만나게 돼. 그리고 홍도 사이보그를 회사에 보냈다는 얘기지. 맨 끝에 반전이 일어나는 소설이야. 현대소설답게 그런 줄거리를 갖고 있는 소설이고 반전이 있는 소설이란 말이야. 로봇은 완벽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재. 나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존재. 그래서 집안이건 회사건 간에 완벽하게 처리하는 로봇 사이보그. 그렇지 못하는 나. 이것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아바타라고 했는데 여기 사이보그는 나를 닮은 사이보그야. 하니 나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사이보그란 말이야. 근데 사이보그가 오히려 나같고 나는 사이보그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야. 본문 한번 볼까? 재미난 소설이고 끝에 홍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야. 홍도 사이보그를 회사에 보냈다는 얘기야. 그럼 현대인들의 지금 정체성의 혼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자, 앞부분 줄거리 볼까?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과 회사 일로 정신이 없는 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홍하고 늘 활기찼던 구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낀다. 왜 나만 그렇지? 쟤네들 잘하는데 부서의 인원 감축이 예고된 상황에 내몰린 나는 할 수 없이 로봇 도우미 파견 업체에 도움을 받기로 한다. 이게 앞부분 줄거리야. 알았니? 그래서 로봇
도우미 파견업체의 도움을 받게 된 이유가 감축이 예고된 상황이라서 내가 잘릴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도움을 받게 된다. 근데 현대 사회 현대 여성들은 집안일과 회사 일을 동시에 요구받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한쪽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그걸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자, 그럼 본문 봐봐. 이틀 후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굵게 글씨를 썼어. 이게 로봇 회사에서 파견한 나 같은 사이보그야. 어떤 것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 어떤 것이라 그랬어. 자, 표현을 잘해봐. 누가 도착했다, 무엇이 도착했다가 아니라 누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것이 도착을 한 거야.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뭐라냐면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이라고 좀 약간 거리감을 두는 지칭을 했는데 순간 머리 끝이 쭉 뼈서고 팔에 소름이 돋았다라는 얘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지? 사진이나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것과 같은 것과는 느낌이 달랐다 그래서 느낌이 달랐다고. 느낌이 달랐다고. 그러니까 겉모습은 완벽하게 나랑 일치하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나를 닮은 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모습은 또 나야. 이런 거야. 알았니? 손님을 대하듯 어서 오세요. 주문해놓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할지 물건을 대하듯 번쩍 들고 들어야 할지 몰라서 나는 멍하게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어떤 것. 알았니? 집 안으로 쏙 들어왔다. 아니, 집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지. 그것은 주위를 민첩하게 둘러보더니 집 안으로 쏙 들어왔어. 자기가 들어온 거야, 집 안. 업체에서 보낸 유의사항에는 사이보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에게 들키지 말 것. 이게 이제 유의사항이야. 신경 쓰라고. 왜냐하면 겉모습이 똑같잖아. 그지? 혼란을 주기 때문에 사이보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한테 들키지 말 것. 들켰을 경우 쌍둥이라고 둘러댈 것. 이건 외모가 너무 똑같으니까. 특히 가족을 조심할 것. 기계의 결함이 아닌 경우, 기계에 아무 결함이 없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등등등 내용이 아주 잡다하고 장황하게 적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유의사항의 내용이 바로 우리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잡다하게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유의사항이겠지. 지금까지 읽은 부분이 조심하라는 얘기야. 자, 개인의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할 때 동의함이라고 체크해야 하는 이용약관과 비슷했다. 너무 웃기지, 그지? 뭐가 웃기냐면 동의 안 하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 알았니? 동의함에 동의 안 함도 포함돼야 되는데 무조건 동의해야 되는 거야. 동의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럼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지, 솔직히. 아무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사이보그는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나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에 집에 들어갔다. 이거 유의사항 때문에 그런 거고 들키지 말라 그랬으니까 특히 가족한테. 자, 그 다음에 그것은 확실히 가사 업무에 능숙했다. 집은 아이가 갖고 노는 인형의 집 세트처럼 깔끔해졌대. 그러니까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고 위생관념이 있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이게 가사일과 육아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싱크대에는 물 한 방울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욕실 바닥은 맨발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보송보송했다. 물기가 하나도 없어.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한 사이보그 가사일과 육아다. 베란다 창문은 반짝거렸고 세탁물은 섬유유연제의 향이 풍기며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여기까지가 사이보그가 가사일과 육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들을 얘기한 거야. 이를테면 그것은 최고의 청소 로봇이자 완벽한 식기세척기, 구김방지 스팀 기능은 물론 개킴 기능까지 추가된 세탁기였다. 그럼 완벽하다는 얘기잖아. 요리 솜씨 너무 뛰어나가지고 한식은 물론 케이크와 쿠키까지 척척 만들어냈다. 요거는 지금 맨 끝에 부분은 가사일이야. 가사일. 어디냐면 가사 업무에 능숙했다. 집은 여기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가사일의 완벽한 사이보그의
집안일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중략하고 애석하게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은 트윈 사이보그를 파견한 로버트 도우미의 세계뿐이었다. 담당자는 이 웹 디자인 작업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L기업이 하청을 해서 문의했던 웹 디자인 작업을 그것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일단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괄호 묶을까? 일단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 현대사회의 어떤 속성을 말하는 거야. 현대사회의 속성. 뭔데? 거의 전쟁터 같은 경쟁을 말하는 거고, 경쟁에서 생존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 날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일은 내 몫이었다, 내 몫이었다. 그럼 가사 일이 나한테 온 거지, 그지? 바뀐 거야, 체인지.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해놓고 회사에 들러서 그것과 교대했다. 그것과 교대했대. 그래서 회사,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대립된 공간인데 처음에 집안이 하나 나왔고, 집안. 그 다음에 지금 나온 회사가 네모쳐져 있으니까 이 대립된 공간인데, 이게 두 가지 다 현대인에게 맡겨진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란 말이야. 두 가지 다 하긴 좀 힘들어. 회사에 들러서 그것과 교대하고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를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이 없다. 이번에는 회사의 업무 능력의 탁월함을 보여준 거야. 그것이 일하는 한 내가 잘릴 염려는 없어 보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이보그가 여기 웹 구축 능력 뛰어나고 플래시를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잘릴 염려는 없어 보였다라는 얘기지. 능력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아. 요거는 다른 사이보그야. 나 닮은 회사 일 잘하는. 교대라고는 하지만 일을 한다기보다 일의 진척을 확인하는 정도라서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일은 누가 하는 거야? 사이보그가 다 하고 나는 그냥 조금 가서 하는 척 하는 거지. 그지? 디자인 작업은 열흘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았다. 그동안은 그것이 사이보그가 회사 일을 온전히 맡기로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역할을 바꿔버린 거지. 그지? 예상하지 못한 휴가가 생겨서 신날 줄 알았는데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했다. 왜? 내가 빠지면 회사가 잘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더 잘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공허함과 불안함은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에 관한 거야. 도대체 내가 사이보그야, 사이보그가 나야? 나란 존재를 보고 만든 사이보그가 나보다 더 완벽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공허하고 불안한 정서가 느껴지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여기 있는 내가 아니라 현대인의 정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화장품도 만들고 청첩장도 찍을 만큼 진지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겠지라고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혹은 아쉬워서 지금 불렀잖아. 그런 거 아니라면 있잖아. 화장품도 만들고 청첩장을 찍을 만큼 진지한 만남을 가질 수도 있겠지. 막연한 기대를 품었지만 생각만큼 한 가지도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이게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사이보그 때문에 뭐가 생겼어? 여유가 생겼어, 시간적으로. 그러면 화장품도 만들고 청첩장도 찍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시간이 남으니까. 근데 안 돼, 그게. 응? 막연한 기대를 품었지만 생각만큼 한 가지도 의욕도 안 생겼어. 집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매여갔다. 안 할 수가 없지, 눈에 보이는데. 부지런히 움직여서 여도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고, 아까 사이보그와 대비되는 모습이지. 사이보그는 뽀송뽀송하게 물기를 다 닦아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싱크대 밑에서는 바퀴벌레가 기어나왔대.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맛없어라고 했어. 맛없어. 맛없다는 얘기는 지금 가사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육아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야. 맛없어라고 했어. 맛없어. 저번에 해준 거 그거 먹고 싶어. 그 저번에 해준 거 그 누군데? 사이보그가 해준 거야.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투정을 부렸단 말이야. 그러면 사이보그는 가사일과 육아를 완벽하게 해냈는데 나는 완전히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거는 대비라고 하는 거야. 대비. 서로 차이가 난다. 대비. 자, 좋은 점이라고는 월차를 쓰지 않는데도 아이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나는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자, 걸어볼까?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죄인한테 비유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지금 처지를 죄인이다. 유배지면 귀양가 있는 거니까 고립된 존재. 회사에 복직할 날만 기다렸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회사에 복직할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가사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터라 업체 쪽에서 보낸 홈페이지 작업 관련한 메시지가 몹시 반가웠다. 그러면 지금 사이보그가 내 대신 회사에 가서 그 웹페이지를 다 만들어 버린 거야. 일을 끝낸 거야. 그러면 사이보그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내가 회사에 가면 되겠지. 나는 모처럼 미용실에 다녀왔고 단문자 대신에 바꾼 헤어스타일을 휴대폰에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냈다. 머리는 마음에 들었고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심리 상태가 굉장히 들떠 있네.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단문자 대신에 나는 모처럼 미용실에 가가지고 담당자한테 보낸 거지. 콧노래가 나오니까 여기는 굉장히 들뜬 기분이다. 다시 회사로 가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거지. 들뜬 심정이란 말이야. 아침 내내 흥얼거리던 노래는 L그룹 쪽에서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뚝 끊어졌다. 자, 생각해봐. 지금 누가 한 일이야? 이건 사이버그가 한 일이라고. 내가 수정 작업 그때도 못한다고 홍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단 말이야. 오전 중에 가능하죠. 이제 자, 그러니까 들뜬 심정은 다 이제 없어진 거야. 홍이 수정할 부분을 체크해서 가져왔다. 그것을 불러서 사이버고 교대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시간도 촉박했다.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어. 큰일 났네 이제. 결과물을 본 홍의 얼굴은 굳어졌다. 이 말은 뭐야? 불만이지. 이게. 수정을 해달라 그랬는데 수정 작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홍의 얼굴은 굳어졌다는 얘기는 불만 혹은 실망했다라는 뜻이겠지. 실망과 불만의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얼굴이 굳어진 거야. 이거 수정한 거 맞아요? 어떻게 수정 전보다 더 안 좋아? 오늘 왜 이래요? 자기답지 않게. 자, 자기답지 않게. 사이보그가 워낙에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사이보그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지. 내가 고개를 숙이자 홍이 가까이 와서 목소리를 낮췄다. 그동안 과로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좀 일찍 가서 쉬고 내일 제대로 마무리해줘요. 그 말은 마치 교대 시간을 줄 테니까 그것을 데려오라는 은밀한 주문 같았다. 자, 그러면 자, 이걸 조심해야 돼. 은밀한 주문 같았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실제로 홍이 이런 주문을 한 거야? 아니지. 근데 스스로 이런 걸 뭐라 그래?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그러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야. 홍은 절대로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닐 텐데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메신저 대화창에 떴다. 구였다. 구배. 선배 오늘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죽이 척척 맞아서 일하더니 웬일이야 실수를 당하고 이건 좀 비아냥거리고 있네.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이보그가 와가지고 있잖아. 홍하고 아주 잘 척척 맞게 일을 했단 말이야. 자기는 빼고 후배 입장에서는 따돌림 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홍한테 혼나는 걸 보니까 빈정거린 거지. 비아냥거린 거지.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홍에게 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속상한 건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해보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구하고 홍에 대한 험담으로 친목을 도모했던 동료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그러면 결국
사이보그가 와가지고 누구하고 험담했던 홍과 구와 어울렸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나를 피하게 됐다. 사이보그가 와서 한 행동이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피한 거야.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몇 사람도 감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자, 그러면 결국 감원 대상이 다른 사람이 된 거네, 그지? 생존 경쟁이 정말 치열하네. 이렇게 능력 발휘를 못하면 밀려난 동료는 결국 감원 대상이 된 거고 잘렸다는 얘기야. 다른 몇 사람도 감원 대상이 결정됐다. 자, 여기 나는 아니야. 빈정거려주는 구가 오히려 고마울 정도였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리진 않았으니까. 알았니? 그 후로 오늘 좀 이상하네. 그 후로 오늘 좀 이상하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들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이보그가 와서 착착 일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내가 왔으니까 다르다는 얘기지. 결국 외모는 일치하지만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 뻔하다. 역시 완벽하게 해냈겠지, 그지 뭐. 너무나 완벽하게 회사 일을 처리했을 거야. 그걸 짐작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 이게 사이보그가 와서 내 대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네, 아니, 완벽하게 변한 사람이네,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이네 라고 나의 평가를 완전히 180도로 돌려놓은 거지. 업체가 자랑하는 그대로의 활약을 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일해온 곳이고 함께 지낸 사람들인데 열흘 만에 쌓아온 세월이 다 와해된, 우르르 무너진 기분이야. 여기선 와해됐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허탈하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있고 자기 캐릭터가 있는데 열흘 만에 다 무너져 버렸지. 그러니까 허탈한 심정이 여기서 느껴진다.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모든 게 막막했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할 수 있었다.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 사이보그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사이보그야. 알았니? 로봇이란 말이야. 로봇이 나보다 더 완벽하고 나답다. 당연히 정체성을 혼란받는 거야. 진정한 나는 누굴까? 내가 아니라 사이보그가 나란 말이야.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현대소설. 뒤에 이 전체 줄거리에서는 반전이 나오지만 여기는 안 나왔단 말이야. 공간적 배경은 어디야? 집하고 회사. 딱 이렇게 두 군데. 대비적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지, 그지? 가정생활과 사회적 생활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나의 처지, 유배지에 있는 죄인처럼 이 부분이 비유적 표현이고 나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거야. 1인칭 주인공이니까 작품 안의 서술자가 자기의 정서를, 심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1인칭 주인공. 알았지? 그리고 내가 서술자가 있잖아. 마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내 생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렇다면 정체성에 위협받고 있는 현대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소설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내가 진짜인데 가짜가 진짜처럼 평가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라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할게.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찾는 거. 1번. 기억. 나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자, 기억. 이거는 이제, 사이보그가 왔을 때 이게 물건으로 해야 될지 사람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거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2번. 니은. 나가 업체 측에 전한 유의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잔 다음에 들어가고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뭐 이런 거야. 겹치지 않게 하는 거잖아 지금. 그게 업체 측의 유의사항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 맞았고 디귿 나가 그것의 가사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고 맞고 리얼 나가 만든 음식이 그것이 만든 음식과 비교돼. 아이들이 맛없어 저번에 그거 줘 뭐 이런 거니까. 자 정답은 5번이 틀렸구나. 나가 그것의 업무 능력을 짐작하며 안심하고 있다 그랬는데 미음은 있잖아. 자 사람들의 평가가 완벽하게 변한 사람 막 이런 거니까 그렇다면 업무 능력이 완벽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사이보그에 비해서 일을 잘 못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안심이 아니라 뭔가라는 허탈감,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겠지. 그지? 사람들의 태도가 열흘 사이에 나를 대한 태도가 완벽하게 바뀐 건 허탈감이지만 여기서는 불안 심리 혹은 혼란함이 느껴져야지. 그지? 자신에 대해서야 하라니? 정답은 5번이 틀렸다. 자, 그럼 31번으로 갈게요. 집안과 회사라는 두 공간.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회사는 집안과 달리 회사는 나와 대비되는 그것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틀렸지. 뭐가? 회사도 집안도 모두라고 해야 되겠어. 틀렸고요. 2번 집안은 회사와 달리 집안은 그것으로 인해 나가 위축감을 느끼는 거다. 이것도 집안이건 회사건 모두 완벽한 사이보그에 위축되어 있는 나니까 모두라고 해야 돼요. 3번 집안과 회사 모두 그것을 통해 내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공간이다.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안일, 육아, 가사 육아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회사에 가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웹디자인 완벽하게 처리했어. 결국 집안이건 회사건 모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라고 해도 되고 그것이라고 해도 돼.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런 뜻이야. 정답은 3번이 정확한 해석이네. 4번 집안과 회사 모두 그것으로 인해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돈독해진대. 오히려 돈독해지는 게 아니지. 그지? 자, 나랑 같이 콩과 굴을 그 뭐랄까 안 좋게 하던 사람들은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와 멀어졌지. 그지? 집안은 아무 관계가 없고 틀렸고 5번 집안은 그것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고 아니고요. 집안이고 회사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사이보그를 필요로 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정답이 3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 32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수정 작업을 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홍이 나한테 실망한 거지. 그지? 불만 가득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구가 그 열흘 사이에 사이보그가 출근하는 동안에 달라진 나의 모습 때문에 빈정거리고 있는 거잖아. 그지?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A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질책하고 맞았잖아. 홍이 누구한테? 나한테. 됐어? A하고 B. A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냈지. 누가? 홍이 나 때문에 수정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을 질책하는데 상대방이 바로 나잖아. 그지? 맞았네. 2번. B는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빈정거리고 있어. 3번. A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불만과 실망하고 있는 거고 B는 상대방을 비하하고 있다. 비하라기보다는 약간 비아냥되고 있지. 비아냥. 비하라는 건 깎아내린 거고 비아냥거리는 건 약 올리는 거 빈정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4번 A와 B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욕으로 상대방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A와 B는 모두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드러냈지. B는 A도 B도 모두 드러냈다고. 자 A를 있잖아. 그냥 표정만 보면 있잖아. 말투를 보면 거기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게 아니라 다 드러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A는 간접적이지만 B는 B도 마찬가지고 감추지 않았단 말이야. 살짝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32번에 AB에 대한 해석 중에서 맞는 건 1번이라고 봐야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갈게.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만 보란 말이야.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거다. 보기 봐봐. 최근 소설에는 공상과학물, 여기 뭐야? 사이보그지, 사이보그, 로봇이 등장한단 말이야. 상상력을 활용하여 현대인이 처한 현실을 그린 경향이 있다. 이 작품은 공상과학물에 자주 등장하는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했어. 대체라는 게 완전히 하나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의 자기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의 고민, 이게 주제란 말이야. 자, 그러면 33번에 보기를 통한 감상 틀린 거 1번.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로봇. 도움이 공상과학물의 상상력. 자, 그러면 보기에서 공상과학물의 상상력을 동원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 공상과학물의 첫 번째 줄에 봐. 보기에 공상과학물의 상상력을 활용. 자, 요 첫 번째 줄의 요 부분이 바로 공상과학물의 상상력. 그러니까 보기를 통한 해석이 맞잖아. 그지? 보기에 공상과학물의 상상력을 활용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작품 내용 중에서 로봇이 나온 게 바로 공상과학물을 활용한 거잖아. 맞지? 2번.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냐.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을 말한다. 현대인의 치열한 경쟁. 어딨어? 그러면 보기에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이라고 설명 나오지, 그지? 그 처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 속에는 살아남는 게 중요한 현대사회의 경쟁의 치열함을 드러낸다. 이거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나의 역할을, 로봇은 회사에서 나의 역할을 대체했다. 대체. 나 대신 완벽하게 한 거야. 자, 그럼 여기 보기에서 셋째 줄에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 보기에도 나와 있지. 내용 볼까? 외구축 능력을 회사에서 로봇이 다 해버렸잖아. 맞았지요. 보기를 통한 감상 맞았어. 4번. 맨 끝에 봐. 내용이 틀렸네. 4번. 자, 뭐라 하냐면 나의 사회적 위치가 로봇의 도움으로 회복됐다고? 물론 로봇이 가서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위에 보니까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요? 고립되어 있던, 유배지에 고립된 죄인처럼이라 그랬잖아. 아무것도 못해 집에서. 그러니까 빨리 차라리 회사에 가고 싶다고. 알았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알았냐? 나의 심리가 뭐라면 열흘 동안 집안일에 매이니까 마치 유배지에 고립된 죄인처럼 회사에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 거야. 여기 지금 4번에 나의 사회적 위치가 로봇의 도움으로 회복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회복된 게 아니라 로봇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의 평가를 올려놓은 건데, 문제는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을 기다리는 심리는 집안일에 얽매이면서 차라리 회사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알았니? 정답은 4번이 틀렸네. 5번. 자, 5번에 봐봐. 5번 맨 끝에 나의 정체성에 위협받는다. 로봇 때문에 나의 정체성에 위협받는다. 이건 보기에서 찾아봐. 뭐 맨 끝에 나왔지? 맨 마지막 둘째 줄. 정체성의 고민에 빠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내용 볼까?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야. 나랑 모습이 똑같지만 내가 아니라 사이버고 로봇을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로봇을 닮은 건지, 로봇이 나를 닮은 건지, 이게 완전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그게 정체성의 혼란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정답은 4번이고 4번이 해석이 틀렸다. 그렇지? 이게 저건 사람도 아니다의 내용이었지.